수요일의 남자 연합뉴스의 이치동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오늘 진짜 기자님 잘 모셨다고 생각해요. 정말 시의적절하게 오늘 모셨는데 바로 중국에서 전승절이 오늘 우리 시간으로 10시죠. 예, 전승절 관련된 얘기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그 중국 방문한 얘기 포함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 기자님 그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전승절 좀 이 소식부터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가 어제 기차로 국경을 넘어서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6년 만에 첫 방중인데요. 중국의 전승절 기념 열병식 참석을 위해서인데 이 행사는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장소는 천안문 광장이고요. 70분간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자리 배치에 관심이 쏠리는데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이제 좌정은 우푸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주석의 오른쪽에 푸틴이 서고 왼쪽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착석하는 거로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러시아 측의 설명에 따르면 우측이 상석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저녁 8시에는 이제 인민대회당에서 만찬도 열리는데요. 여기에도 푸틴과 김정은 모두 참석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셋이 이 트리오가 꽤 긴 시간을 같이 보내겠죠. 김정은은 위원장의 이번 행보와 관련해서 여러 면에서 처음이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2011년 집권 이후 다자 외교 무대에 첫 등장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시진핑 주석 그리고 푸틴 대통령을 같이 만나는 건 사상 처음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폐쇄시킨 이란 대통령까지 합류해서 미국이 제일 골칫거리로 여기는 이제 네 나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북중러 정상 간 회동 자체는 처음은 아니긴 합니다. 66년 전에 당시 김일성 주석이 이제 마오쩌둥 주석 그리고 후르초프 서기장 등과 함께 천안문 막루에서 열병식을 지켜본 바가 있긴 합니다. 어쨌든 오늘 행사 공식 명칭은 중국 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기념식입니다. 참고로 10년 전이죠. 2015년 중국의 70주년 전승절 때는 이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함께 이 막루에 올랐고요. 북한은 최룡해 당시 노동당 비서가 참석한 바 있습니다. 예. 근데 기자님,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북중러 대 한미일 요런 신냉전 구도가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우려가 있는데 이 동북아 안보 지형에 좀 영향을 좀 끼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냥 상징적인 측면에서는 영향이 있을 텐데 장기적으로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얼마나 큰 여파가 미칠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김정은과 시진핑의 셈법이 맞아떨어졌다고 봐야겠죠. 그간 삐걱대던 북중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이번이 좋은 기회를 이제 판단했을 텐데 일단은 북중 관계가 이제 개선의 조짐이 뚜렷해진다. 본격 궤도 올랐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으로서는 이제 북러 간 밀착 속에 중국과 관계를 복원해서 안보는 물론 경제, 보험, 특약을 드는 셈일 텐데 말씀하신 대로 북중러 대 한미, 이제 한미일도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과 미국 연쇄 방문으로 안보 협력 체계가 국권화되지 않았습니까? 이 와중에 김정은이 이제 방중을 함으로써 그 구도가 더 굳혀지는 분위기고요. 무엇보다 대외적으로 이제 운둔 성향을 보였던 아버지 김일성과는 달리 김일성 할아버지처럼 국제 무대에서 보폭을 넓혀가면서 이런 분위기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시 주석으로서는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 지도자로서 자신의 위세를 확인하고 국제적으로 반서방 세력의 구심점, 막형으로서의 파워를 미국 등 전 세계에 보여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무엇보다 북중러 연대와 공조 이 삼각 동맹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려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시 주석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며칠 전에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가 있었는데요. 시 주석은 여기서 현 국제 질서가 혼란스럽다. 상대국을 괴롭히는 건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이후에 곧바로 열병식까지 이어지면서 외교와 군사력,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를 앞세운 반미 빅텐트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기자들에게 이런 걸 우려하지는 않는다고 했지만 내심 적잖이 신경 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에 한국, 일본과의 동맹, 이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네, 기자님, 이제 그 앞서 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소식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네. 시간으로 어제였더라고요. 어제 오후 5시 중국 베이징에 도착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아이, 뭐 이게 비행기 아니고 왜 열차로 갔나?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 추측과 뭐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안전과 편의성 아닐까 싶은데,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뭐 북한에는 뭐 특이한 건 아니고요. 김일성 때부터 네. 뭐 기차로 동유럽도 가고 하면서 북한이 이제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1호 전용 열차 시스템을 잘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 수준일 텐데요. 뭐 방탄 열차인데다가 방어 시스템 이런 것도 잘 돼 있으니까 달리는 요새로 불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김정일 같은 경우는 이제 비행기 탑승 공포가 있던 것으로 알려져서 비행기를 공개적으로 탄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늘 기차를 타고 다녔으니까 예. 뭐 전용기에 투자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아 왔으니까 아무래도 오랫동안 열차에 집중하다 보니까 믿을 만한 전용기는 없고 뭐 정비 시스템, 조종사 이런 데에서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전용기가 없지는 않습니다. 참매 1호라고 있지만 이게 구형 소련제 기종으로 꽤 낡았고 예. 과거 이제 시험 비행 중에 사고가 났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아울러 또 하나 생각해 보면 김 위원장 이제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담배를 피는 애연가잖아요. 어디 가나 담배를 끼고 사는데 그런 면에서 기차 여행이 더 편한 거 아닌가 이런 점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간도 많고 많은 데다가 다른 정상과 달리 또 안전하고도 자신의 입장에서 더 편한 걸 택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야, 이거 담배 얘기는 아주 신박합니다. 담배를 진짜 많이 피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진을 보면 담배 뭐 재떨이 사진이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비행기에서는 막 그 흡연자들이 잘 못 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기차에서는 그게 가능하니까 이거 열차를 담배를 위해서 열차를 선택했을 것이다. 이거 정말 신박해요. 근데 기자님, 요거 그냥 뭐 갑자기 든 생각인데 아무래도 요거 뭐 그 북한 노선도 뭐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 철로가 그러다 보니까 뭐 시속 뭐 60km 뭐 이상 못 달리고 하니 이게 뭔가 뭐 1박 2일 정도 긴 시간을 가면서 뭔가 이슈몰이를 하려고 김정은 위원장이 요거 열차 택한 거 아닌가 이 생각도 갑자기 들었어요. 요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최 앵커께서 북한학을 공부하셔가지고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어떤 분 이제 고유한 동국대 교수께서는 이제 김정은이 열차를 이번에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열차를 이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국제적인 관심을 끄는데 유리하다. 긴 시간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저랑 같은 생각하신 분이 있군요. 비슷한 말씀을 하셔서 뭐 그런 면도 했을 수도 있겠죠. 확인은 안 되지만. 그런 면에서는 아무튼 관심을 끄는 데는 이게 분명히 효과가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뭐 지금 어디죠? 그 단둥인가? 거기가 이제 그 북한하고 중국하고 이제 이어지는 그 다리. 그러잖아요. 뭐라 그러죠? 우호 친선의 다리. 맞아요. 뭐 그런 거 있어요. 거기에 뭐 취재진들 정말 많이 갔다고 하던데 그래요. 뭐 그런 것들 어떤 이슈몰이 이런 것도 좀 영향을 준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말씀하신 김에 요거 하나만 더 짚고 싶은 거는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게 김정일 때만 해도 이제 김정일이 중국을 간다는 징조가 있으면 기차가 언제 국경을 넘느냐 이제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그걸 추적하고 그거 갖고 막 특종 경쟁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한국, 일본 언론, 전 세계 언론이. 하지만 이제는 그게 상황이 바뀐 겁니다. 미리 이제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가겠다 발표를 하고 또 그 전날에 떠났다 이렇게 공개를 하니까 이게 상당히 바뀐 겁니다. 그럼 이거 뭐 어떤 외교의 자신감 이렇게 좀 해석이 되나요? 뭐 이젠 그토록 원한다는 이제 정상국가, 이른바 정상국가로 가려는 노력의 일환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요. 근데 기자님, 이번에 이제 그 딸 김주애도 갔냐 마냐 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좀 확인이 됐습니다. 갔네요, 같이. 그게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결국 데리고 갔습니다. 확인은 어제 됐는데요. 어제 그러니까 김정은이 양복을 입고 넥타이까지 차고 베이징 기차역에 내리는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그때 뒤에 김주애가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같이 간 게 동행한 게 확인이 된 건데요. 뭐 이로써 13살 정도로 알려진 이제 중학생 나이의 김주애가 북한의 공식 후계자로 책봉됐다는 관측에 더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김정은 주변 이제 여인처나 멤버들로는 원래 부인 리설주, 예. 여동생 김여정, 그리고 이제 최선희 외무상 정도가 있는데 예. 그간에 몇 달 동안 아니면 과거 쭉 나온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이 3인방 모두 뒤에 밀려 있습니다. 김주애가 거의 앞쪽에 서서 밀착해서 문고리처럼 다니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2022년 11월에 처음 이제 김주애가 공개석상의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주요 공개 행사에서는 일종의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김주애가 사실상 우리 국정원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상 김정은의 후계자로 확정된 거 아니냐. 이걸 이젠 내년 1월 초로 예상되는 제9차 당대회에서 전격적으로 발표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기자님, 근데 배우자인 리설준의 모습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리설주 이제 최선희 외무상은 같이 갔다고 북한에서 발표를 했고 리설주가 이번에 갔느냐. 그리고 뭐 의전 같은 걸 담당했던 동생 김여정도 갔느냐. 이거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이거는 뭐 오늘 중으로는 드러날 것으로 드러나겠죠.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만약에 리설주가 안 갔다라고 하면 앞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북한이 정상국가의 어떤 모습을 보이려고 하면 당연히 퍼스트레이디는 배우자인 리설주가 나와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 후계자가 아니라. 그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좀 약간 좀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김주애가 같이 갈 것이냐에 대한 전망을 할 때 의견이 엇갈렸던 거거든요. 갈 수도 있다. 하지만 좀 어색하다. 아직 공식 후계자 발표도 안 했는데 같이 가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건 어색하다. 차라리 리설주가 같이 가서 시진핑 주석과 또 펑리한 그 퍼스트 레이디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이렇게 넷이서 만나는 모습이 자연스럽다. 그런 면에서는 김주애보다는 리설주가 옆에서 같이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이 있었죠. 하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모습은 김주애가 퍼스트 레이디처럼 행동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한번 좀 저녁에 아마 리설주나 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어떤 모습을 드러낼지 이것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자님, 그것도 다른 관전 포인트는 또 뭐가 있을까요? 먼저 이제 북중러 정상이 같이 모이긴 하는데 별도로 정상회담을 할까? 맞아요.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그러니까 삼국 정상이 이 셋이 행사장에서 모이는 것하고 정상회담 별도로 하는 건 다른 차원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과연 시 주석이 김정은에게 이것까지 해줄까? 이 정도까지 해줄 것인가? 푸틴 대통령은 뭐 김정은이 파병도 해주고 같이 피를 흘리면서 북러가 싸웠으니까 해줄 수도 있다고 보지만 시 주석이 과연 정치 외교적 부담까지 지면서 이 삼국 구도를 고착화시키는 이런 부담을 지면서까지 김정은과 3자 회동을 할 것인가? 한마디로 속된 말로 겸상을 해줄 건가? 이것도 좀 지켜볼 포인트입니다. 아닐 거라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도 필요에 의해서 김정은을 초청했지만 만나지만 수위 조절을 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그건 물론 이제 시 주석의 전략적인 판단, 이게 나에게 유리하냐 아니냐, 이 판단의 문제일 테고요. 또 하나 지켜볼 대목은 앞으로 이제 뭐 한 달 정도 이거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시 주석이 답방 형식으로 북한을 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10월 10일 이때가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일이거든요. 북한이 이제 쌍십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시 주석이 갈 건가?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혹시 방북을 하더라도 오히려 우리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오는 길이나 돌아가는 길에 들을 수도 있다는 관측. 이쪽에도 무게가 실리는 상황입니다. 끝으로 펜타곤 등 이제 미국 국방 당국은 중국이 공개할 새 무기에도 관심을 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전략 미사일 그리고 초대형 무인 잠수정 등 중국의 차세대 무기 공개가 예고돼 있는 상황이고요. 또 새 스텔스 전투기가 선보일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북중러 3자 정상회담이 열릴지는 좀 미지수긴 합니다만 이게 북중, 뭐 북러 회담 열릴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거는? 아무래도 북중 뭐 원손님이니까 만나줄 테고 러시아 측에서는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을 고려 중이다. 뭐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런 식의
크렘린에서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확답은 안 했군요, 거기서도. 확답은 안 했죠. 예, 예. 그럼 요 얘기 좀 더 해보죠. 이게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 요 어떻게 남북 관계 또 향후에 또 북미 관계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남북 관계에 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 북미 대화 재개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짚어드렸지만 아니면 오히려 한미일과 북중러로 갈린 이 신냉전 구도 고착화로 이어질 이런 좀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어질 거라는 관측도 나와서 현재로서는 가타부타 가늠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참 이와 관련해서 위성락 우리 안보실장은 현 상황에서 김정은의 이번 방중이 남북 관계를 추동할 가능성은 회의적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냉정하게 볼 때 현재 남북 간 접점은 거의 없다. 단절이 워낙 심하고 적대적 대립 분위기가 강해서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예, 기자님, 우리나라 대표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을 했잖아요. 네. 어떻게 우 의장, 어떻게 좀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따로 만나기는 쉽지 않겠죠. 그냥 이제 우리가 조우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우에서 막수하고 인사말 나누면 좋겠는데 우 의장은 가서 상황을 보겠다. 만나게 되면 뭐 한반도 평화 구축 관련 뭐 메시지를 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건 뭐 김정은이나 북한 측의 의중에 달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좀 우리가 같이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아니 지금 앞서 위성락 실장 뭐 얘기해 주셨잖아요. 뭐 얘기 나온 김에 요거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위해서 논의 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요거 핵심 쟁점 한번 좀 뭐 간략하게 정리 좀 해주세요. 위 실장이니까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 계기로 양측이 한미가 원자력 협력 관련 의미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는데 이런 맥락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서 일본에 준하는 그 권한을 확보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현 협정이 이제 2035년까지 유효한데 미리 개정해서 우리가 이제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 범위, 재량권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 목표죠. 시간이 좀 되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이거 다음번에 한번 해주시죠. 다음 기회에 한번. 네, 아무튼 이게 좀 한국하고 일본이 핵 연료나 이제 비군사적 핵 이용에 관한 이제 권한과 범위에서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간극을 좀 좁혀보겠다. 이게 우리 정부의 생각인데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꼭 좀 기대됩니다. 이거 한번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다음번에.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합뉴스의 이치동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